교과서를 찍고 나온 듯한 모범생인 이 남자. 그는 결혼 정년기를 맞은 전통 유대인교 집안의 아들 모티입니다. 극성 맞은 어머니 덕에 제대로 된 반항 없이 선만 줄기차게 보는 그도 결혼만큼은 자신이 끌리는 여성과 하고 싶습니다. 그러던 중 매력적인 여성이 나타나고 그런 그녀에게 끌리는 모티는 과연 고집스러운 어머니를 꺾고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잘 알려지지 않는 로맨스 코미디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모르데하이 볼켄부르, 줄여서 모티.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문을 외우고 항상 키파를 쓰고 다니는 독실한 유대교 집안의 아들로 이제 결혼을 생각할 나이입니다. 성실한 대학생인 그는 중고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와 보험업을 하는 아버지를 돕는 착한 아들이죠. 오늘은 중고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를 도와 매입할 물건을 운반하러 갑니다. 어머니를 따라 함께 도착한 곳은 어느 가정집. 그러나 이번 출장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선을 주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독실한 유대교 집안의 여성만 소개하는 터라 모티는 상대방에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모티는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모티의 어머니, 자꾸 선을 거부하는 모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머니는 아들을 나무라지만 모티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모티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머니는 또 선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만난 상대방의 이름은 미할. 그녀도 결혼에 극성맞은 어머니에게 몰려서 몇 번이고 선을 보는 중입니다. 이에 모티는 서로 마음에 드는 척만 하면 당분간 더 간섭받지 않을 거라고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솔깃한 미할은 그 자리에서 모티와 합의하고 헤어집니다. 계획대로 어머니에게 이번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고 넌지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온가족 친척들이 모이는 안식일 자리에서 어머니는 모티가 이번 상대방과 사랑에 빠졌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예상치 못하게 일이 커지자 모티는 변명을 해보지만 이 흐름대로라면 미열과 결혼할지도 모릅니다. 다음날 평소와 같이 혼자 강의에 참석하는 모티. 그런데 모티의 빈 옆자리에 매력적인 여성이 자리를 잡습니다. 지난번 강의에도 잠시 봤었던 그녀는 한눈에 봐도 비유대교인 식사. 그녀와 대화만 나누더라도 전통 유대교 집안의 어머니가 알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시원시원한 말투와 밝은 표정, 그리고 날씬한 체형에 몸에 붙는 청바지를 입는 그녀에게 모티는 끌립니다. 그리고 술 한잔 하자는 그녀의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그녀의 엉덩이에 눈길이 가는 것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녀의 이름은 라우라. 그녀는 대화 몇 마디만으로도 모티가 독실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런 그에게 왜 엉덩이를 봤냐고 짓궂은 질문을 하고 장난을 칩니다. 순순히 미안하다고 대답하는 모티에 라우라도 호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둘은 나중에 또 이렇게 놀자고 약속하면서 헤어집니다.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다시 미할과 만나게 된 모티. 그는 미할에게 다른 비유대인 여성에게 마음이 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모티는 유대교 집안끼리 인연을 맺는 대다수 남자의 삶에서 탈선을 시작합니다. 그날 밤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그는 어머니에게 인생 최대의 반항을 합니다. 모티의 선언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지혜로운 랍비에게 모티를 데려가 조언을 구합니다. 결혼이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만나는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모티의 대답에 랍비는 이스라엘에서 반려자를 찾아보라고 조언합니다. 뭔가 많이 이상한 조언이지만 아무렴 어떤가요? 부모님은 과감히 아들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마치 군대 가는 아들을 보는 것처럼 우는 어머니. 그러나 짝없이 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밤늦게 이스라엘에 도착한 모티. 그는 이곳에서 랍비가 소개한 사람을 만납니다. 다음날 아침 모티는 랍비가 소개한 사람에게서 이곳에 생활하는 법을 배우고 뭔가 이상한 의식에도 참여하게 되지만 모범생답게 눈치껏 잘 따라합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서일까요? 그를 눈여겨보는 한 여성이 관심을 나타냅니다.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석양을 보며 술을 마시고 또 계속 술을 마시면서 밤 해변가를 거닐고 그렇게 그날 밤 잠자리까지 같이 합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자나깨나 모티의 짝에 관심 있는 어머니는 상황을 물었고 모티는 만나나갈 씨는 있지만 결혼할 상대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충격적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결국 모티를 집으로 강제 송환시킵니다. 집에 돌아온 모티를 본 어머니는 아들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안식일 저녁, 모티는 라우라의 파티에 참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라우라가 호감을 표현하며 모티를 초대한 것이기에 라우라와의 접점을 놓칠 수 없었던 모티는 친구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그렇게 니코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미알과 자리에서 빠져나옵니다. 파티장에서 라우라를 만난 모티는 이제 제대로 놀 줄 압니다.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배워왔기 때문이죠. 항상 쓰는 키파까지 벗은 모티는 늦게까지 라우라와 함께 술과 춤을 즐기며 그대로 잠자리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다음날 오전, 둘은 계속되는 전화에 잠에서 깹니다. 오늘 부모님이랑 함께 회당에 가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라우라는 이번 기회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모티는 일말의 불안함을 안고 라우라를 부모님께 소개합니다. 생각보다 훈훈한 대화에 안심하는 모티는 짧은 대면을 마치고 돌아가는 라우라를 문안까지 배웅해줍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라우라가 떠나자마자 난리가 나고 아버지가 중재하려고 해도 어머니의 분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비유대교인 식사와 사귀는 것도 모자라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고 반박하는 모티의 말대답에 결국 어머니는 손찌검을 하고 모티를 쫓아냅니다. 이 영화는 2018년 스위스에서 개봉한 로맨스 코미디 영화로 스위스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제92회 아카데미 최우수 국제영화상 후보로 오른 만큼 잘 만들어진 영화이며 넷플릭스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 혹은 간단히 볼큰부어라는 제목의 영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키워드는 인생지사 세용지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훗날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험업을 하는 모티 아버지 회사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주인공 모티는 전통 유대교 집안의 아들로서 자손을 남기고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드라마틱한 연애와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정해주는 유대교 집안의 삶에서도 자신이 모르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고 반대로 한 번뿐인 인생에서 미련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선택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짧게 보면 결혼, 길게 보면 인생이란 바다 위에 키를 잡고 있는 주인공 모티에게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라는 문화적 배경이 생소해도 말이죠. 그렇다고 인생에 대해 고찰하는 무거운 분위기의 영화는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극성스러운 어머니의 과장된 행동과 중립적인 아버지의 유쾌한 태도, 그리고 모티의 소소한 일탈과 풋풋한 연애가 코믹하게 잘 어우러져 즐겁게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개 영상에서는 이런 에피소드가 많이 생략되어 있으니 실제로 영화를 보신다면 지루함 없이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나왔던 술집이나 호텔 등 실제 장소를 알려드릴 테니 스위스에 계신다면 한 번쯤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저는 모티가 라우라의 홈파티에서 춤을 출 때 흘러나왔던 이 영화의 타이틀곡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어머니의 반발을 꺾어가며 라우라와 결혼에 성공할지 아니면 어머니의 착한 아들로 살게 될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며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의 소개를 마칩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화 원작을 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원작 영화 감상을 통해 영화의 더 깊이 있는 내용 이해와 그 영화만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